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기술, 바로 정규 표현식에 대한 것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뭐랄까 키보드 위로 고양이가 걸어간 것처럼 생긴 이 암호 같은 문법에 약간 압도당했거든요. 아, 그 표현 정말 정확하네요.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찾는 걸 넘어서요. 데이터 형식을 검증하고 원하는 부분만 외과 수술처럼 도려내고 심지어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재조립하는 걸 보니까 와, 이건 꼭 정복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대체 왜 필요하고 저 암호 같은 문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이 강력한 도구를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굳이 이 복잡해 보이는 걸 배워야 하는지부터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SQL을 써보셨다면 like 연산자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퍼센트나 샵 쓰는 거요. 맞습니다. 비슷한 문자열 찾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010-1234-5678 같은 전화번호 형식을 찾으려고 like 땡땡땡땡 이렇게 조건을 걸면요. ABCDEFG, HIKJ처럼 말도 안 되는 문자열까지 전부 찾아내버립니다. 아, 숫자가 아닌데도요? 그렇죠.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는데 그 내용물이 숫자여야 한다는 본질까지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규 표현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 라이크의 한계점.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5자리 우편 번호를 찾으려고 라이크 땡땡땡을 썼다가 숫자 대신 문자가 섞인 데이터가 걸려들면 와, 이건 데이터 품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강력한 패턴 언어를 오라클 SQL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보죠. 자료를 보니까 RGEXPSUBSTR이라는 항수가 가장 먼저 등장하던데 이름만 보면 라이크의 강화 버전, 뭐랄까 스테로이드를 맞은 라이크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RGEXPSUBSTR은 웨어절에서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EMP로 시작하고 그 뒤에 숫자 4자리가 오는 사원 번호를 찾는다고 해보죠. 이걸 where RGEXPSUBSTR, EMPID, EMP09 꺽쇠 4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와, 지금은 이 패턴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그냥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I 같은 옵션을 주면 대소문자 구분 없이 검색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걸 테이블의 체크 제약 조건에 활용하면 애초에 잘못된 형식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데이터를 찾는 걸 넘어서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는 데까지 쓸 수 있군요. 그렇죠. 데이터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필터링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있는데 수많은 이메일 주소 목록에서 골뱅이 뒤에 도메인 부분만 쏙 뽑아내는 거였어요. 이건 RGEXPSUBSTR이라는 함수를 썼던데 그러면 이건 기존에 있던 그냥 서브스트라 함수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RGEXPSUBSTR은 데이터 파싱이나 정제 작업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파싱이요? 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인 텍스트 덩어리에서요. 의미 있는 조각들만 정확히 분해하고 골라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기존 서브 STR은 몇 번째 글자부터 몇 개처럼 위치를 기반으로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젝스 PS 서브 STR은 이런 패턴에 맞는 부분을 통째로 꺼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형화되지 않은 서버 로그에서 IP 주소만 추출한다거나 긴 URL 주소에서 특정 경로만 잘라내는 이런 복잡한 텍스트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꿀 때 정말 필수적이죠. 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패턴 안에서 가로로 특정 부분을 묶어주면요. 그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만 더 정밀하게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찾고 추출하고 그럼 이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리젝스플레이스 함수를 봤을 때 정말 강력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전화번호에서 하이픈을 없애는 건 간단한 넷이었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전화번호 가운데 네 자리를 Y로 바꾸는 마스킹 기능이었어요. 0-9,
3, 1, 다시 9, 4, 다시 9, 4 이런 패턴을 사용하던데 여기서 대문자 1에 숫자 1, 2 붙은 건 대체 뭔가요? 바로 그게 리젝스 PS 리플레이스의 핵심인 역참조, 영어로는 백레퍼런스라는 개념입니다. 역참조요? 네, 패턴을 만들 때 괄호, 가로로 묶어준 부분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는 기술이죠. 첫 번째 괄호,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슬래시 1으로, 두 번째 괄호를 슬래시 2로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아, 덕분에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걸 넘어서 데이터의 구조 자체를 재조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존 F. 케네디라고 저장된 이름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네. 이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케네디 전 형태로 바꿔야 한다면요. REGX 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존 F. 케네디를 각각 3개의 그룹으로 캡처한 뒤 세 번째, 첫 번째의 첫 글자 이런 식으로 재조합해서 전혀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치환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재창조하는 수준인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는 작업까지 SQL 콜이 한 줄로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보여주신 예시처럼 패턴이 복잡해지면 이거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되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이 쿼리를 유지보수해야 할 다른 개발자는 이걸 보고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하게 똑똑한 코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모든 개발자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통하죠. 그렇죠. 정규 표현식은 강력한 만큼 가독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서 이 패턴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팀 내에서 코드 리뷰를 통해 이런 복잡한 로직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정규 표현식을 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간단한 리플레이스나 서브스트랙트로 해결될 일이라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가독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수들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봤는데 결국 이 암호 같은 패턴을 읽고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가 캐럿이랑 달러 사인이던데요? 맞습니다. 이 두 기호, 앵커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정규 표현식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롯은 문자열의 시작을, 달러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해요. 만약 이 둘이 패턴의 양끝에 있다면 이건 문자열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이 패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전체가요? 네, 이게 바로 포함 검색과 형식 검증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0-963이라는 패턴은요. A, B, C, 1, 2, 3, D, E, F처럼 문자열 안에 숫자 3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찾아내요. 하지만 0-963달러라는 패턴은 1, 2, 3처럼 문자열 전체가 정확히 숫자 3개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만 찾아냅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할 때는 거의 항상 이 캐럿과 달러를 사용해서 시작과 끝을 딱 고정시켜야 합니다. 시작과 끝을 고정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정의해야겠죠. 자료에 보니까 마침표 점이랑 대괄호가 있던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둘 다 한 글자를 의미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마침표 점은 어떤 문자든 상관없이 딱 한 글자를 의미하는 와일드카드예요. A.C라고 하면 ABC, ADC, A3C 이런 걸 모두 찾아내죠. 네네. 반면에 대괄호 ABC라고 하면 A 또는 B 또는 C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하고요. 0-9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하나. A-Z, Z는 알파벳 소문자 또는 대문자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렇군요. 와일드는 아무거나, 팩터는 이 중에서 하나. 이제 어떤 종류의 문자가 와야 하는지는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문자가 몇 번 반복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기호들도 있던데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스타, 점, 그리고 중괄호.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수량자, 퀀티파이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앞에 오는 문자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제어합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플러스는 1번 이상입니다. 1번 이상. 네, A 플러스는 A, AA, AAA처럼 A가 최소 한 번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스타는 0번 이상입니다. A는 A가 아예 없어도 되고 한 번 있어도 되고 여러 번 있어도 돼요. 플러스랑 스타의 차이는 필수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아, 없어도 되는군요. 그리고 점은 0번 또는 1번을 의미합니다. 딱 한 번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와도 되는 말 그대로 선택적인 옵셔널 경우에 써요. 컬러.or은 컬러와 컬러를 둘 다 찾아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괄호 열기는 정확한 횟수를 지정합니다. 3은 정확히 3번, 2,4는 2번에서 4번 사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사원 번호 패턴 EMP097 $4는 이제 EMP로 시작하고 숫자가 정확히 4번 나온 뒤 문자열이 끝난다는 의미로 완벽하게 해독이 되실 겁니다. 와, 그렇게 하나씩 풀어주시니 훨씬 명확해지네요. 플러스는 최소 한 번, 스타는 없어도 됨, 점은 있거나 없거나, 케일로는 정확한 횟수. 이제 저도 간단한 패턴은 읽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교 표현식의 위력을 처음 실감했던 순간이 생각나네요. 오, 어떤 건가요? 예전에 여러 국가의 사용자가 입력한 우편 번호를 검증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나라마다 형식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나라는 숫자 5자리, 어떤 나라는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6자리. 이걸 IF나 케이스문으로 처리하려니까 코드가 거의 한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때 정교 표현식을 써서 각 나라의 패턴을 이게 5월 연산자거든요. 이걸로 연결해서 단 한 줄로 검증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0-9, 5-amp, A0, AZ, AZ09, AZ09, AZ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의 희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복잡한 조건문을 우아한 패턴 하나로 대체했을 때의 그 느낌. 그게 바로 정교 표현식의 매력입니다. 그런 경험담을 들으니 더 와닿네요. 수십 줄의 코드를 단 한 줄의 패턴으로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규 표현식이 있는데 그럼 이제 like 연산자는 완전히 쓸모 없어진 건가요? 앞으로는 그냥 모든 문자를 검색을 REGXP로 통일하면 되는 걸까요? 항상 최신, 최강의 도구만 쓰는 게 능사는 아니죠. 언제 like를 쓰고 언제 REGXP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요구사항의 복잡도예요. 서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주소를 찾는 것처럼 단순한 검색은 like가 훨씬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좋죠. 그렇죠. 둘째는 성능입니다. like, abc%처럼 패턴이 상수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정규 표현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풀 테이블 스캔을 유발해서 대용량 데이터에서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문자의 종류나 개수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하는 복잡한 요구사항이 아니라면 like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정규 표현식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발자국 같은 암호에서 시작해서 regex like로 찾고 regex plike로 추출하고 regex replace로 데이터를 재창조하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달러, 퍼센트, 플러스 같은 기호들을 해독하는 방법까지 익혔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규 표현식은 단순히 비슷한 걸 찾는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의 구조와 규칙을 정해야 하는 언어라는 것.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안의 문자열을 다루는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고 정교한 데이터 검증과 변환의 세계로 이끌어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더 탐구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심화 파트에는 이런 비밀번호 정책을 검증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Ctrl equal A to GT 1호, Ctrl equal A to Z, Ctrl equal 099, A to Z, PS, $8.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배운 Ctrl 플러스, Ctrl at, Ctrl H, Ctrl weg, $8 같은 기본 구성 요소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보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은 Ctrl equal 099라는 특이한 문법이 보이네요. 이것은 전방 탐색, 영어로는 lookahead라는 고급 기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자열에 존재하는 문자들을 기준으로 패턴을 만드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방 탐색은 특정 위치 뒤에 특정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만 하고 실제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유령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운 기본기를 바탕으로 존재 여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이 전방 탐색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정규 표현식 마스터로 가는 다음 관문이 될 겁니다.